지금 판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것이 저 여론조사 결과가 바뀔 수 있고, 또 여론조사라는 게 오차 범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차 범위 이상으로 오신환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보이지만, 생각보다 그런데 저 충격적인 게 여론조사지만 정태호 후보, 새정치연합 후보와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를 합쳐도 지금 새누리당 거의 5%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야권표가요, 아직 집계가 안 돼 있습니다. 아, 야권표가 집계가 안 됐다. 야권표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쪽에는 유권자들의 이제 호남 쪽의 정서를 갖고 있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거 당을 찍어야 되는 것인지, 당해 보니까 또 친노 후보예요. 친노입니다, 그죠? 정태호 후보가. 예. 또 당밖에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 출신이고 또 대선 후보였습니다만은 또 국민 모임이에요. 예. 이게 도대체 어디를 찍어야 제대로 찍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응답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중간지대에 있다 보니까 야당 두 후보를 합해본들 그 얼마 높지가 않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여야 투표 선거 득표율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초기 현상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아까 그래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모른다, 무응답했는 분이 한 29.8%, 대략 30% 정도 됩니다. 그 말씀 사실 그렇게 관망세가 한 30% 정도 되는데, 관망세가 30%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컨대 정태호 그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반씩 가져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결국 두 분 지금 있는 그 지지율 한 15, 16%에서 더해도 30%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가 오신환 후보 쪽으로 가고 다른 데를 나누고 갖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관망표를 흡수하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여전히 적어도 지금 표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의외긴 하지만 젊은 이 오신환 후보, 여당 후보가 상당히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례적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 말에 동의하고 싶은 것이 지금 나타난 저 지지율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지금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표는 지금 결집돼 있는 표고, 예. 야당 두 후보의 표는 결집이 안 된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중요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표가 반대로 분열된 야당 후보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무응답표에서 반씩 노나 가진다 그래도 그런 형태가 나오지만, 또 그 표 중에서도 또 새누리당 쪽으로 흘러가는 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요. 예.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지금 선거 기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글쎄 저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과는 뭐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그렇습니다. 광주도 그렇습니다. 예, 광주 결과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는 구도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4%포인트 이상이니까 오차 범위가 4%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저기도 오차 범위 아니 저거는 오차 범위 아니죠. 네, 저건 오차 범위. 안에 있네요. 네. 예. 아무튼 어쨌든 저 그림만 놓고 보면 천정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여기 광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광주가요. 여기 광주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광주는 그 정당에 대한 이 충성도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예. 정당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 인물로 놓고 보면은 천정배 후보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이쪽 지역의 정서는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망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표 체제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몰리면은 이건 당 쪽으로 인물보다는 당으로 쏠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야권을 전체 한번 다시 재편해볼까? 라고 말하면은 당보다는 인물을 택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는 앞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어느 한쪽이든 저는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광주에 제 지인도 많고 그래서 이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그 천정배 후보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새정치연합과는 다르게 새로운 당이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동교동계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동교동계가 자기네들 사람들이 하나도 지금 제대로 광주에 후보를 내가지고 당선된 국회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남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를 보여줘가지고 자기네들이 천정배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새로운 하나의 판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마 숨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만 하나만 네네. 보시죠. 다만 예. 선례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번 6.4 그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광주 광역시장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박 의원님께서도 사실 윤장현 그 후보를 공천할 때 전략 공천이 아니냐 많이 그 반발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거 과정에서 그 무소속 후보였던 전 시장 강훈태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예. 윤장현 그 후보 측이 당선이 된 것이고 그 차이도 상당히 났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